다양한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춤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사실상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코스피는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 여파와 단기 급등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8,900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힘을 실어줘야 할지 혹은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춤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춤 콜콜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하루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조정에 가까운 시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갔었죠. 크게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갔다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치고 가는 그림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약간의 양봉 형태라고 하죠.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스피의 소형주라든지 중형주들은 다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코스피 전체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한 800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20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 종목은 1,400개 종목이 빠지게 되면서 지금 지수가 2.9%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은 아마도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과열 단계이기도 하고 그 매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와서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한 매수세가 지금 몰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쉽게 이게 꺾일까 하고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저 두 종목은 일단은 크게 밀린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 들어갈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가주면서 제가 이제 소형주 차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리면서 월요일에도 이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간 다음에 쌍바닥을 그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좀 나갔다곤 하지만 사실 쌍바닥을 그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는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AI 센서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도 눈에 좀 띄고 어제도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돈은 좀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참 계속해서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로 돈이 돌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위로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 아니죠. 오늘 급등 나와 있는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가긴 했습니다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그림으로 딱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래쪽에 이렇게 쏠려 있다가 반등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사실 많은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가 오고 있는 대원화성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모습이고요. 남아토건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제 토건 관련주라든가 건설 관련주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란 재건 관련주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샀다가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시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란 재건도 잘못 잡으시면 그냥 그대로 물려버립니다. 이런 재건 관련주들은요.
일시적인 기대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계속 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요.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정석적인 투자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수익을 냈으니까 또다시 또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사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큰 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관이라던가 투자 운용사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실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순매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5월 달에만 100조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수익이 나고 있는 비중이 커진 어떤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가면서 비중을 낮춰버리고 비중이 적어진 종목들을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 약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균형 맞추는 형태의 매매가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행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우상향 했던 종목들을 팔고 난 다음에 증시를 떠나고 주식을 접을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죠. 다시 또 투자를 해서 또다시 돈이 될 만한 걸 찾아가지고 또다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번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매를 좀 기다리면서 순환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순환매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들어왔던 큰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3월 달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 한번 나왔었죠. 그 이후로는 조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가 5월 달 조정 들어가고 6월에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5, 6월에 조정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악재 또는 특별한 뭐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단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린 구간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대형주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팔아내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할 장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로 쏠려있던 그 막대한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들어가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동안 코스닥이 많이 못 갔단 말이죠. 물론 코스닥이 폭주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못 올라간 만큼 코스닥이 조금 받쳐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코스피에 쏠려있던 돈들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쪽으로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는 코스피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코스피의 중형주만 하더라도 많이 못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소형주는 아예 못 올라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섹터를 우리가 가릴 것 없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들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약 바이오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센서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사실 뭐 최근에도 뭐 티빙 사태라든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라갈 만한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후광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 거 안 가는데 또 쟤만 가네 하면서 또 오늘 같은 날 SK하이닉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어제라도 사놨으면 돈 지금 조금이라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원리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돌고 도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딱 맞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오는 그 시간이 좀 길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죠. 돈이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많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순환매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볼 때 우리는 순환매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FOMC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이야기했긴 했지만은 원래 올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던 것과는 달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8명의 위원 중에서 한 명도 금리 인상을 찬성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9명이 찬성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는 1%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 금리를 먼저 올려버리게 된다면 벌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환율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빠지는 화폐 가치라고 하는데 만약 미국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는 조금 더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럼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6월에 그리고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로서 올려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야,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단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 수익 낸 돈을 갖다가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채권 투자라든지 이 은행 예금 그 투자의 규모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영끌에서 부동산 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2030, 40까지 해가지고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끌에서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자를 갚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갚는데 부담되면 집을 파나요? 주식을 파나요? 어떤 걸 먼저 팔까 하면 당연히 주식을 팔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장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짧으면은 올 말, 길면은 내년 초쯤 되면 이 중소형주 장세는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나고 나면 뭐가 오나요? 하락장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겨울이 오듯이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하락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이 중소형주 장세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막 늘려가가지고 나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한 발 빼면서 현금화를 서서히 할 수 있는 장세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는 장세에서는 내 거가 안 올라가니까 탈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내 거 안 움직일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등 나온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에 쏠려 들어간 돈들이 중소형주로 쏠려 들어가게 된다면 강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탈출이 절대 안 될 것 같던 종목들도 탈출하고 나온다거나 또는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소형주들을 어루만지고 전략을 짜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종목이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얼마 없는 그 현금을 잘 활용해서 내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은 약간은 챙겨놓는 방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당장 보면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쌍바닥 그리로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보다는 밑으로 좀 빠졌을 때 매수가 맞겠죠.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결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이 초점에 맞춰가지고 좀만 기다렸다가 추가하면서 하세요라고 할 거고요. 상담에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내 거 추가하면서 하고 싶다 생각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타이밍상으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장 상황 체크와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으니 그럼 이 시장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무맥스. 네. 네, 이거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근데 혹시 그럼 매수가와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34,500원이고요. 한 네. 10%대인데 네. 이거를 더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를 좀 사가지고 있을까? 알겠습니다. 더 비중을 실을까도 또 고민 중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가지고 있을지 혹은 종목 교체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현대모백스 앞으로 더 가지고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이 정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 제가요. 예, 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네. 저평가에 사라. 그렇죠. 그리고 고평가는요? 고평가에는 팔아야죠.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럼 고평가인 걸 사서 들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위험 있죠. 부담이 있죠. 그러면 저평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뭘 벌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럼 돈을 버는데 주가가 안 가고 싸면은 어때요?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돈 네. 잘 벌고 있는데 싸면 그걸 우리가 고평가라고 할까요? 저평가라고 할까요? 이제 저평가. 저평가라고 하겠죠.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비싸지면 어떨까요? 그건 너무 이제 거품이 꼈다라고 거품이 이제 꼈다. 말하죠. 네. 돈도 못 버는데 비싸져 있으면 거품이 꼈으니까 보통은 그런 걸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안 가져가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져가야 되죠. 안 가져가면서 네.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네. 관점이겠네요. 현대무백스가 과거에 2024년에 240억 벌었거든요. 네. 영업이익으로. 근데 올 분기 1분기에 6억 적자예요. 자, 근데 주가는 2024년에 2,000원, 3,000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 나왔네요, 시장님. 시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대화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돈 잘 버는데 싼 기업을 사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비싸지기만 했다면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 거품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현대무백스라는 이 제가 옛날에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 로봇이랑 연관된 기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로봇과 AI 기업이라고 하니까 야 적자가 나더라도 회사가 좀 돈을 좀 못 벌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미래 가치가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3,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10배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이거는 좀 좀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래 가치를 예. 반영했다 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34,500원에 들고 와서 더 사서 멀리 보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거 좀 위험한데요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재무제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기업의 가치 앞으로 로봇이니까 뭐 휘황찬란할 거니까 로봇이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인류 이 사회에 들어올 거니까 그럼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장밋빛 희망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던 회사가 아니라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적자 나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버는 것도 아니고 아예 까먹고 있는 회사가 되었으니까 장기 투자가 좋을까요? 짧게 보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가격을- 근데 제가 지금 현대차를 지금 사고 싶거든요. 현대차를 사고 비싸더라도. 싶은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현대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다시 말하지만 싼데 좋은 기업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싼데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걔는 지금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주의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됐다라는 주의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동전의 앞뒷면인 거죠.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고 밑에 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투자가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시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차를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선생님? 뭐라고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그걸 저희가 걸 다 해야 잡아드릴 수는 없죠. 우리가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이 저한테 모든 것들 다 맡기고 저한테서 모든 걸 다 도움을 받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청자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힌트도 많이 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 상담하는 거 보면 그래서 잘 제가 사서 많이 전화하시는 보고 분들도 있어요, 있을 거 지금.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해서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가 정상적인 거지. 지금 이거 다 알려주세요, 다 챙겨주세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 현대 모백스로만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네, 기업은 네, 네. 로봇 하는 거고 괜찮은데 어쨌든 거품이 껴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려가지고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네. 밀려 내려가면은 32,000원 정도 되면 손들하고 나가는 게 좀 더 깔끔하고 좋을 수 있어요. 큰 손실 안 났을 때. 그래서 그 정도 밀리면은 나갔다가 뭐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기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간다면 로봇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변동으로 인해서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빨리 팔고 수익을 청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방향성과 계획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인이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에 12%에. 38,000원에 12% 비중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일단 가장 고민이실까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졌네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가 고민이실까요? 예, 그래, 이제 지금 한 20몇 프로, 25% 가까이 빠져가 있는데. 네네, 그쵸. 그를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고 이래서. 맞아요.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그냥 가져갈지도 또 고민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해결 방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좀 빠졌거든요. 네.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앵커님 주식 이렇게 많이 잘 모르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모르시니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시청자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4만 원짜리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주식 한 주랑 네, 25,000원짜리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주식 한 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달라요? 4만 원은 너무 비싸고 25,000원은 음. 지금 그냥 현재가랑 비슷하니까. 현재가 가지고 비싸니까. 있어 볼만. 그러면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주의 가치? 4만 원에 사면 뭔가 좀 뭐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커피를 마시러 갈게요. 네. 커피를 한 잔 마실 건데 저는 3,000원에 커피를 샀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커피를 앵커님은 5만 원에 사왔어요. 똑같은데 5만 원 다르죠. 샀어요. 그럼 뭐 달라요? 커피의 가치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난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요. 그건 본인 사정이지 똑같은 물건을 샀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그것도 똑같은. 그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냥 똑같은 걸 우리가 비싸게 사면 뭘 썼다라고 하냐면은 바가지 썼다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과거에 4만 원일 때 이녹스 첨단 소재 한 주가 뭐 갑자기 금태를 두르고 있다던가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던가 뭐 그때 한 줄 사면 한 줄 더 준다는 행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한 주나 지금 한 주나 지분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같은 지분을 살 때 비싸게 사야 되느냐 싸게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님 지금 38,000원 사놨어요. 지금 28,000원인데 오늘 28,000원에 사는 사람하고 시청자님이 38,000원 산 거랑은 똑같아요. 이 회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똑같아요. 사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회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재무제표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시청자님은 비싸게만 샀을 뿐이에요.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그러다 갑니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물릴 수밖에 없었던 가격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좋다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비싸게 사버리는 건데 좋으니까 싸게 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좋으니까 할인할 때 사야지. 가 정상이 되는 거고 야,
좋아서 지금 이렇게 비싸졌구나. 그럼 난 가격이 좀 빠지면 사봐야 되겠다가 정상인 거죠. 최근에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유행이야 돌고 도니까 최근에는 유행했던 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두쫑쿠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한창 유행할 때는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비싸서 그 돈 주고 사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먹어봤어요. 왜? 싸졌거든요. 그 저는 비쌀 때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돈 주고 야 저걸 뭐 저는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몸에 좋지도 않은 걸 저걸 돈을 뭐 저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 먹고 싶지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지금 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 주고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은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돈을 벌려면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가 38,000원에 산 거나 지금 28,000원에 있거나 이 회사는 전혀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냥 똑같이 좋은 회사를 38,000원에 샀으니까 시청자님은 물린 거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니까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청자님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이후로는 좀 싸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싸게 사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계속 물리는 일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야 들고 가면 처리가 될 것 같은 좋은 기업이다 보니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고 가도 시청자님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겨우 본전 찾는 정도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업은 좋아요. 기업은 그래서 추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추매를 말씀이 하시기에는 맞죠. 비중이 조금은 뭐 있는 편이긴 한데 돈이 현금이 좀 더 있으신가요 혹시? 네. 혹시 그러면은 종목은 몇 개 정도 들고 계세요? 한 여섯 종목 정도 여섯 있습니다. 종목. 여섯 종목 중에 얘가 손실이 제일 큰 건가요? 아니, 예. 그럼 여섯 종목 있는데 현금 비중은 전체 계좌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좀 많아요, 아직. 네? 맞습니다. 많아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20% 정도는 20% 있어요. 가지고는 많다고 하긴 좀 힘든 게 6개 종목인데 그러니까 80%가 아, 주식이고 수익 난 게 있으니까. 수익이 난 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안 그 파실 종목은- 거잖아요. 예? 안 파실 거잖아요. 수익 난 거. 그거는 조금 이제 단기로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요. 생각. 그거는 그러면 현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건데 팔 생각이 없이 맞습니다. 장기로 보고 가져갈 건데 어떻게 현금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멘토님이- 현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현금 멘토님께서 20%밖에. 항상 주매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춤매를 네. 하는 게 이 종목만 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까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혹시 되세요? 현금이 20%가 있는데 이 20%가 이녹스 첨단 소재만을 위한 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물려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종목이 추가 매수가 유리한지 얘가 유리한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걔까지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걔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게 조금 급한 게 있다면 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매수 그냥 안 드리고 싶어요. 6개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수익 난 종목이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오늘 팔 거면 이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걔는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 팔지 않으면 걔는 현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맞아요. 묶여있는 제 돈이 돈이고 아니죠. 네, 계속 묶여있는 돈이고 지금 시청자님 현금이 20%밖에 없는 데다가 나머지 종목이 80%면 얘를 지금 여기 20%를 여기다 써버리면 나머지는 탈출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얘는 추가하면서 안 해도 탈출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어렵나요? 아니 안 어려운데.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렵지는 않는데. 네. 이게 근데 이제 내 마음은 주매하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게 주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건데 시청자님이 결정할 문제네.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립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계속 답을 내리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탈출을 되고 들고 가도 뭐 현금 추가하면서 안 해도 일단 수익 나거나 뭐 본전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걸 먼저 보고 다른 게 할 게 없으면 얘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걸 지금 보지도 않아 놓고 얘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지금 답을 내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을 거고 하겠다면 2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추천 안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아무래도 주식을 그냥 보면은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두쫑쿠를 사고 커피를 사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접목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귀에 쏙쏙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자, 이렇게 잘 접목을 해서 옳은 결정 내리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푸체무요. 네, 20만 7천 원에 10% 들어갔는데 네. 이 가다가 또 문제도 또 내려 손해봤는데 또 들어갔더니 잘못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래서- 포스코 퓨처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아이고 걱정 근심이 많이 묻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또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픈데요.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방금 이제 수익 났다가 다시 들어갔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주식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면서 주식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해봤든 안 해봤든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든 헤어진 남자랑 헤어진 여자랑 다시 만나면 잘 되나요? 좀 안 되나요? 보통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주식을 가르칠 때 수익 난 거 다시 들어가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네. 기억으로 남고 끝내면 되는데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 보고 밤에 잘 자니? 너 뭐 하니? 난 너 생각나는데 술 먹으니까 네 생각난다. 그때 우리 좋았잖아.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좀 어떻죠? 결과가?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익 난 종목은 다시 들어가지 마라고 저는 주식을 배웠었어요. 저희 스승님이 진짜 딱 연애에 비유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수익 난 종목은 다시 들어가지 마라라고요. 특히나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잘 하는 사람들은 매매 타이밍을 제대로 이렇게 재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초보자분들은요. 수익 났으니까 만만하고 한번 또 들어가면 또 수익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 난 종목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님 아시겠죠? 혹시나?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수익을 냈다 하면요. 거기서 끝내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신 이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을 20만 7천 원에 들어가셨는데 이건 괜찮은 자리 맞습니다. 충분히 내려왔을 때 뭐 매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내가 너무 쉽게 수익을 냈다 보니까 이번에도 쉽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엔 다른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6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회사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16만 원까지 내려가도. 그때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관점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을 내고 나면 다시는 포스코 퓨처엠을 한 3년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양극경기 이탈했었더니. 네, 수익을 낸 종목은요. 다시 안 보는 게 좋아요. 한 2, 3년 동안은 보지 마세요. 지금 손을 많이 안 봤으니까 팔래. 근데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손에 많이 안 봤으니까 팔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5만 원대 추가하면서 해서 그냥 올라갈 때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15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머물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올라오면은 25, 6만 원대 팔아내신 다음에 네. 다음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기도 기다려봐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는 올라갈 때까지 좀 한번 기다려보자.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기다렸다 수익을 좀 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가고 네, 종목은 물려있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디에서 언제 하는지 강연회 정보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정보 보고 오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에 준비된 강연에는 어떤 내용 설명해 주실 건가요? 우리 주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네. 다녔을 때 배웠던 과목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능력에 따라서 되게 쉽게 그쵸, 배우기도 그쵸.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어려운 거 맞는데 쉽게 배우면 돼요. 저는 그거 쉽게 가르칠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뭐가 비싼지, 뭐가 싼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쉽게 배우세요. 주식은 어려운 게 맞는데 그래도 쉽게 배우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주에 강남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 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하는데 이론은 아는데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방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주말 강연회에서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T-로보틱스 네, 23,788원. 네. 네, 10%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지금 이게 많이 마이너스고요. 네. 그리고 또 좀 너무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또 네네.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손절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시군요. 그쵸?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좀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쵸? 전문가님께 23,788원, 이 매수가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T-로보틱스 일봉만 봐도 좀 파란불이 많이 보여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파란물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아까 현대모백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저평가, 고평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이 회사 적잖아요.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어요. 2021년에 66억 적자, 2022년에 23억 적자, 2023년에 82억 적자, 2024년에 70억 적자, 그리고 2025년에 119억 적자로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냐 안 버냐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뭐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까먹고만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왔나요 하면은 재료가 아무래도 로봇 산업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로봇 산업이니까 앞으로를 미래를 좀 본다면은 그래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자녀를 보면은 학생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맨날 꼴등하지만 애가 잠재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클 거야, 언젠간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봇 산업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 가치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투자할 때는요. 그걸 알고 어떻게든 간에 다른 기업보다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고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해야지만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인데 그걸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으니 사실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탈출하기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본전 찾아야지, 나 본전 나가고 싶은데요? 이건 너무 욕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본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가가 23,000원대 있다고 한다면은 꽤 높은 꼭대기 이렇게 약간 봉우리 쪽에 샀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매수가를 좀 낮추기만 한다면은 다음 반등 때는 수익을 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걸 노려보려면은 아까 말했지만 돈도 못 버는 기업인데 추가 매수를 아무 때나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충분히 주가가 완전히 말 그대로 초전박살이 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게 시청자님 숙제예요. 원래라면은 사서 그렇게 물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사가지고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봇 관련주를 사신다면은 테마 자체는 좋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딱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물려서 고생하는 것은 이제 업보라고 하죠. 내가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 지난 전저점이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저점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빠지고 완전히 내려갔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0,000원대까지는 내버려 두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손절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 아까 말했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받았고 투자금이 있다 보니까 운영은 된단 말이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도 살아있고 로보테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재료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를 노려보자. 만약 추가 매수 타이밍 10,000원까지 준다면은 매수가 낮춰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저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본전 찾고 나오는 거에 일단은 1차 목표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기간을 소비하지만 나는 겨우 본전 찾는 게 이제 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가격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 10,000원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드리고 10,000원까지 안 내려온다면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또는 20,000원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스피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또 언제 다시 전화를 주셔도 좋을지 그 타이밍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다음 또 이 기회가 됐을 때 한 번 더 전화 상담 주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성호 하이텍네. 성우 하이텍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000원에 60%예요. 10,000원에 20% 비중이요. 아,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매수도 또 고민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추가 매수 했는데 하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비중이 20%니 이 비중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부담도 좀 되실 것 같고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이미 추가 매수도 한 번 하셨다고 하네요. 네. 10,000원의 매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추가 매수로 아마 3월 달 급등 나왔을 때 11,000원쯤이나 12,000원쯤 사셨다가 한 9,500원 이런 데 추가 매수 해갖고 10,000원까지 겨우 맞춰 놓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근래 추가 매수한 것 같지는 않고 빠지고 있는 도중에 어딘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가 10,000원까지 겨우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나. 또는 저 때 아마 샀을 거고요. 11,000원대에 올라왔을 때 사셨을 거고 빠지고 있을 때 비중을 많이 못 실어가지고 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됐든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늘 말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추구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내려갔을 때 사라라는 거거든요. 왜 시작을 제일 고점부터 찍어놓고 출발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가 고점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가고 있으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샀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뭐 회사 매출도 좋지 영업이익도 좋지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위에 있는 10,000원대가 아니라 현재 6,000원, 7,000원 이런 데 사놓고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면 장기로 가져가기 정말 좋은 가격이거든요. 근데도 이걸 10,000원에 샀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현금이 있으실까요? 좀 더 많이요? 한 30% 정도? 없습니다. 20% 정도는요? 지금 돈 없어요. 아, 돈 없어요? 예. 그냥 추가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밑으로 내려와더라도 이 할인 행사하는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생각 좀 많이 해보고 해라.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추가 매수 하고 싶으면 참고 또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참아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참다가 해야지 추가 매수가 그래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제 단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수익 내긴 좀 어렵지만 본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쁘진 않고 자동차 부품 테마 그리고 자동차 테마들이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가 이제 엮여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이 자동차 쪽인데 얘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로봇이 걸어 다닐 때는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사실 로봇도 걸어 다니는 자동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로봇이 양산되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마 이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우 하이텍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6,000원대, 7,000원대 여기서 나왔으면 시간 얼마 안 걸려도 수익 날 텐데
시청자님 일단 본전부터 와야 시작이니까 본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다리면은 본전 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현금이 마련되는 즉시 한 5,000원이나 6,000원쯤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쪽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릴 거니까 다른 종목 다음에 한번 상담 받으셔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한 번 더 진단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민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종목 올려주시죠. 네, 녹십자 홀딩스고요. 14,800원에 비중은 30% 들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님, 14,800원의 매수가를 형성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될까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녹십자 홀딩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14,800원이면은 괜찮은 자리에 사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빠져내려간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방송에서든 유튜브에서든 뭐 개미 털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개미 털기를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뭐 개미를 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개미를 왜 텁니까? 개미한테 팔아야지. 근데 오히려 이런 녹십자 홀딩스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들은 개미를 털어가지고 들고 있는 걸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뺏는 작업으로 보통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를 포함하고 있는 호재는 있는데 주가만 싸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비중이 이미 30% 좀 많은 상태라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빠지기 직전까지 급등 나온다거나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올라올 때 이득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홀딩하시면 되겠고 빠지고 바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밑에서 좀 시간을 좀 끌다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익 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차피 들어가셨을 때 빨리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단타로 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잘못 들어가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길게 가져가면은 2만 원대 이상, 2만 2천 원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튀어 오를 때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NCS고요. 한중NCS고요. 매수가는 58,500원에 15%입니다. 아, 전문가님, 오늘 대체로 상담 온 종목들이 다들 이제 좀 손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였죠. 그렇게 다 상담이 왔는데 이 종목도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58,5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인 종목이 상담 오는 건 맞는데 밑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손실 나 있느냐, 위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손실 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저기 허허벌판 있잖아요. 네. 재개발이 될 것 같은 허허벌판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좀 물려 있느냐,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저 뭐 완전히 지금 신도시가 된 그 땅이 가장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물려 있는 한 좀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는.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좀 허허벌판은 장기로 가져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기는 장기로 가져갔다가 잘못하면은 그쵸, 좀 나오지도 못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고점에 사지 마라. 고점에 사면 장기 투자가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현진은 무조건 비관적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자리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자리에 사놓고 문현진은 맨날 비관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잘 산 건 잘 샀다 이야기해요. 아까 녹십자 홀딩스 비관적으로 안 보잖아요. 정말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한중 NCS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제일 고점에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있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장기로 가져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반등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얘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조금은 나오고 있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오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ESS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반등 나갈 때 아마 한 5만 5천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한중NCS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주셨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정보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춤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